우리는 매일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는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온 몸이 경직되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말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4가지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기술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심지어 오래된 갈등 관계조차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대화법이죠. 첫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요즘같이 생기 넘치는 봄날, 꽃향기 가득한 공원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첫 마디로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아이고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다 가려워. 봄이 싫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나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것은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 습관이 우리 삶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5% 더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영향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웃이나 친구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꽃을 주면 고맙게 받아 화병에 꽂아두지만 쓰레기를 주는데 왜 그걸 받아 보관하느냐. 주고받는 말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봄맞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긴 줄을 보고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언제 다 볼까? 오늘 하루 다 버리겠네. 라고 말하는 대신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진료하시나 보네. 덕분에 봄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손주가 방을 어지럽혔을 때 또 이렇게 어질러 놓고 넌 항상 이런다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참 신나게 놀았구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정리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라고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년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감 등이 부정적인 말로 표출되기 쉽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긍정적인 말 하나씩만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쌓여 우리 삶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를 그리고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와 같은 접속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언뜻 보면 중립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앞선 내용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님, 오늘 해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간이 조금 짰어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 뒤에 그런데가 오는 순간 앞에 칭찬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지고 뒤에 오는 비판이 진짜 하고 싶은 말로 들립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어머님, 오늘 해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간을 조금 더 맞춰볼게요. 어떤가요? 그리고라는 단어 하나로 음식에 대한 칭찬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간에 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그런데 문화에 익숙합니다. 손주 학교 숙제 잘 봐주셨네요. 그런데 수학은 좀 더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와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본인의 도움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면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 학교 숙제 잘 봐주셨네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수학 부분을 함께 봐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시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데를 더 많이 쓰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오는 지혜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게 되고 이를 바로 지적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보살피며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 그런 데는 더 큰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축하해. 그런데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말과 대학 입학 축하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면 좋겠구나. 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점차 대화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창회 준비 잘했어.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알려주면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 대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해주실래요? 가 아닌 해주시겠어요? 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흔히 이것 좀 해주실래요? 도와주실래요? 같은 표현을 씁니다. 얼핏 보면 예의 바른 표현 같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심리적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해주실래요? 라는 표현은 사실 당신이 이걸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없고 단지 내 요청에 응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반면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합니다. 약속 장소까지 태워다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경로당이나 동호회에서 오늘 행사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행사 사진을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마치 임무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후자는 정중한 부탁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거절해야 할 때도 해주시겠어요? 는 더 편안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는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할머니 약 좀 가져다 주실래요? 보다는 할머니 약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손주의 말투가 얼마나 더 정중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런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도 따라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명령조의 언어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해, 그거 가져와 같은 직설적인 표현이 효율적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말투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부탁할 때 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이 방식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저녁장을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도 새로운 존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말하세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뭐뭐 덕분에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간단한 단어 하나의 변화지만 이것이 주는 느낌과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처럼 병원 가는 일이 많은 나이에 보호자로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배우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미안함과 부담감,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낄 것입니다. 이제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산책도 할 수 있겠네. 어떤가요? 덕분에라는 단어 하나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때문에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같은 말을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사용하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들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았고 값진 경험을 많이 했지. 이렇게 말하면 같은 상황도 훨씬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상황에서 덕분에의 마법은 더욱 빛납니다. 손주 때문에 내가 휴식할 시간도 없어가 아니라 손주 덕분에 내가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아. 에너지가 넘치네. 라고 말해보세요. 손주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때문에를 더 많이 쓰게 될까요?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많은 역경을 헤쳐왔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탓하는 것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어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가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재확인하는 표현이라면 덕분에는 감사와 치유의 언어입니다.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어가 아니라 나이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는 말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기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봄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해졌어가 아니라 봄 덕분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게 됐어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봄날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공자는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깊은 통찰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대화 기술은 단순한 말투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변화의 핵심은 결국 존중과 감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상황에 감사하는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세련된 표현 기술도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인함과 인내, 그리고 실용적인 언어 습관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언어 습관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존중하며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말투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이웃 관계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말은 미래의 관계와 현실을 심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속에 존중과 감사, 그리고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자라 풍요로운 노년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